3천에 대한 세금이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오, 대박인데.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새로운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찍었던 내용인데 별로 반응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관련 문의나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네, 맞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시 스타트를 해야겠다는데 불 들어올 때 늦어보자.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벤처기업, 네. 벤처 인증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 요거와 연결을 해서 세제 혜택이 만만치 않다. 이게 쉽게 지나칠 게 아니다 하는데 그렇죠. 시리즈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이면 연말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하나 있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가 뭘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많죠. 그렇죠. 연말정산하면서 세액공제니 소득공제니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갑자기 막 뭘 가입해요. 연금저축도 하고 ISA에 돈도 더 넣고 IRP도 하고 퇴직연금에도 넣고 이렇게 그렇죠. 금융상품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과정도 그런 세제 혜택과 연결이 되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가 벤처 인증이라고 했는데 벤처 인증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벤처요? 사기인가? 이런 게 좀 그렇죠. 이게 연식이 좀 됐다는 뜻인데 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에서 작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에 벤처 붐이라는 게 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도 벤처라는 건 이제 정부에서 이 회사는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우대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제도고요. 맞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혜택이 일단 있을까요? 세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세금을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창업하고 3년 내에 벤처를 확인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세금을 절반으로 뚝 잘라줍니다. 그렇죠. 네. 얼마? 세금 50% 감면이 되죠. 그렇죠. 계속 해주는 건 아니죠. 5년 동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마련한다든지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공간을 위해서 공장을 산다든지. 그러면 취득세가 한 75% 감면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있어요.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벤처 인증에 효과가 있는데 네. 이외에도 자금 대출 받을 때 좀 유용하다라고 네. 하는데 일부라는 거. 그리고 그게 더 큰 것 같던데.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좀 확대 해석된 것 네네네. 같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입찰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각종 투자할 때 선수 심사를 해줘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자,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남의 떡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받아야죠. 그렇죠. 혹시 기장하신 데 중에 벤처 인증 받는데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비율상?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라든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면 벤처가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분들, 그럼 이제 금리 혜택 좀 보시고, 그렇죠. 그 연구 인력도 있으신 분들, 이런 데들이 벤처가 많죠. 그렇죠. 오늘 이제 벤처를 받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유형. 네. 연구개발.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제 보통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을 때 이제 심사가 가능한 거죠. 우리 회사는 이런 인력을 갖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이다, 기술력이 있다 해가지고 인증을 받는 거고요. 보통 이제 신용보증기금 혹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쉬웠던 것 같은데 요즘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전문평가기관을 통해가지고 기술력을 인증을 받는 겁니다. 저희 보통 보면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 현장 실사부터 서류 점검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기술력을 갖추기에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나온 게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벤처 투자. 일단은 아까 박승무사가 얘기했지만 과거 옛날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렇죠. 그 대출을 해줬다는 자체만으로도 인증이 됐거든요. 그때 8천만 원인가? 맞아요. 1억인가? 네, 그 정도에서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벤처기업 인증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다시 새로운 출구,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나 혹은 이제 벤처 투자조합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데서 왜 투자하냐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면 하겠지만 사실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뭐 시리즈니까 다음 편에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 말 그대로 박세무사하고 제가 우리 의기투합해가지고 네. 돈을 좀 태워서 그렇죠. 기업도 발굴하고 네. 거기에다 투자를 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이제 투자 조합을 만들고 네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 기업은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가족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형태의 어떤 투자라든지 하시는 네. 분들이 본인의 법인을 혹은 본인의 어떤 투자 방법으로 개인 투자 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돈을 어마하게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금액은 개인 투자 조합에서 뭐 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이상 네. 돼야 되는 뭐 기준은 있는데 투자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되고요. 예, 뭐 이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우리 아이들이 만든 법인에 투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술력을 갖고 해보겠다. 아이템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우리 아니면 누가 투자하냐고. 그렇죠. 처음에는 남은 해주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 법인은 벤처 인증을 받겠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혜택을 받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무적인데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투자 받는 법인보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투자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나 깎아주겠다. 이나라는 표현 좀 그렇지. 세금을 깎아줄 테니 니들이 양성해서 우리 벤처 기업을 키워보자. 요거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3천만 원까지는 100%예요. 100% 뭐? 소득공제. 소득공제.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그리고 5천 이상이면 30%. 저 상당한 금액인데 소득공제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해서 간편하게 우리 직장인들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억이면 3천 투자했잖아요. 그럼 소득이 7천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3천에 대한 세금이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오, 대박인데. 대박이죠. 네, 정말 대박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영상이 시작할 때 네. 핫하게 얘기가 됐던 이유가 저희 이제 고객 중에는 이제 고소득 전문직, 그렇죠. 뭐 의사가 됐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소득공제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5천만 원, 3천만 원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투자가 단순하게 뭐 모르는 회사도 가능하지만 아는 회사 혹은 가족 회사 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더 유용해지는 것 같아요. 아는데 아니면 솔직히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술력이 좋다고 하지만 사기꾼이 절반인 상황에서. 자, 일단은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는데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2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절세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벤처기업과 개인 투자 조합을 적극 활용하세요.